자,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쌤이 언제 올려야 되는지, 아니, 뭐, 올려야 되는지가 아니라, 쌤이 언제 올렸는지 좀 명확하게 받고 싶은 사람은 유튜브처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말고. 자, 아까 영상 마무리 한 것처럼 이 내용에 3말단, 5말단 좀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그림을 나온다면 보통 절반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나오거나 또는 여기만 나옵니다. 그럼 이거 내용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을 파악할 때 첫 번째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합성은 5-에서 3-로 일어나요. 어느 방향이든 간에. DNA 복제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첨가되는 과정은 5-에서 3-로 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선도 가닥을 먼저 찾는 거예요. 선도 가닥은 연속적인 합성이 있는 가닥으로 선도 가닥이 나아가는 방향이 5-에서 3-입니다. 그럼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가 5-,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3-예요. 자, 합성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도 가닥을 적었으면은 원래의 주연 가닥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3말단이니까 주연 가닥은 5-, 3-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반대편은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3말단, 이쪽이 5말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연속적인 합성이 일어나는 지연 가닥도 저는 글자를 적으면 지연 가닥은 불연속적 합성 이 절편을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나 5-에서 3-로 납니다. 그래서 이쪽이 5-, 3-, 5-, 3-, 5-, 3-. 이쪽도 적어보면은, 왼쪽도 적어보면은 5-, 3-, 5-, 3-, 5-, 3-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불연속적인 가닥이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순서 한번 적어볼게요. 순서 파란색으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너무 잘 안 뜰려나? 그럼 초록색으로 해볼까? 요새 연두색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 거는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오른쪽 거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단하죠?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시작되니까 복제 원점과 가까운 지점에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으로 벌어지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조금 더 헬리케이지에 의해서 벌어지면은 여기가 이제 네 번째에 해당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열공하라는 겨. 여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어느 방향이든 다 낼 거예요. 화이팅! 아,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런 거. 아, 그림이 지금 너무 확대돼서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요렇게 이제 합성이 돼가고 있다. 그럼 여기 이제 기억. 여기 니은. 기억과 니은 중 기억은 니은보다 늦게 합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기억이 먼저 합성되는 거죠? 네. 자, RNA 프라이머가 여기 있으면 DNA 중합 프로세스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먼저, 그 다음에 딱 상부적 연결순서에 따라서 이제 기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니은 되겠죠? 자, 요렇게 복습 한번 했고요. 이제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거 제가 파일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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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이, 여기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까지 살펴본다는 거예요. 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DNA 복제를 저번 시간에 끝냈으니까 자, 중심원리 과정을 살펴볼 텐데 유전자의 기능과 그 다음에 번역되는 과정, 센트럴 도그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DNA는 복제가 되어 정확하게 2배. 그러면서 복제를 하는 이유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위해서 보통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DNA로부터 RNA를 만들어내고 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보다 정확하게 적으면 폴리펩타이드겠죠. 자, 그렇다면 DNA를 통해서 RNA를 만드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요. 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 과정을 다루는 큰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통합과학까지는 RNA를 만든다라고 해서 배웠는데 이 RNA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mRNA, rRNA, tRNA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mRNA는 메신저 RNA, rRNA는 리보소멀 RNA, tRNA는 트랜스퍼 RNA라고 해요. 각각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와 형질 발현. 여기 파트에서는요, 형질 발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형질 발현. 형질 발현은 뭐냐면, 자, DNA에 의해서 단백질이라는 형질로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DNA를 통해서 단백질을 발현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형질은 무엇이냐? 형질은 우리 생명과학원 때 배운 거 떠올려 보세요. 꽃의 색깔이라던가, 눈동자색이라던가, 혈액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를 반반씩 받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개체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 형질입니다. 그럼 유전자는 무엇이냐? DNA에 있는 이제 정보를 유전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DNA에 있는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질 발현인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DNA에 있는 특정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형질 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 유전자에 의해서 한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효소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현실이 결정짓는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그 효소들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 유전자는 하나의 단백질을 결정짓는다. 근데 그 단백질은 이제 조금 더 밝혀진 건 뭐냐면 우리 왜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사량체로 구성이 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단백질들은 하나의 단량체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 폴리펩타이드가 몇 덩어리로 이제 묶여있는 사차 구조로 보통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이제 폴리펩타이드를 결정짓는구나. 이렇게 내용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전됐냐면 1 유전자 1 효소설이었다가 1 유전자 1 단백질설을 거쳐서 1 유전자 1 폴리펩타이드설로 최종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배웠던 생명과학원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거예요. 지금 헤모글로빈이 있으면은 얘는 사량체잖아요.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 역할을 하잖아요. 자, 이 헤모글로빈 사량체인데 알파2, 베타2라는 사량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생명과학원 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적혈구 빈혈증 적혈구가 남모양처럼 변해서 산소 운반 능력이 부족하고 또는 적혈구가 이제 파괴되면서 빈혈이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이었죠. 그때 베타 사슬을 결정하는 유전자 염기 하나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뭐 발린으로 바뀌면서 베타 사슬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남모양으로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바뀌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알파사슬 유전자는 뭐 여기, 베타사슬 유전자는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발현이 되면서 하나의 뭐 그 특성을 결정짓게 되더라.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첫 번째 실험은 비들과 테이텀 실험이에요. 비들과 테이텀은 1 유전자 1 효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1 유전자 1 효소설. 실험 재료는 붉은 빵 곰팡이를 사용했는데 붉은 빵, 갑자기 축소가 되는겨? 붉은 빵 곰팡이는 진핵 생물력 균계에 해당합니다. 그 세균의 그 세균이 아니고요. 진핵 생물력 균계예요. 진핵이니까 세포 소기관, 뭐 핵막,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진핵 생물력 균계하면서 다뤘던 게 뭐냐면 생명과학원에서 무좀약 하면서 무좀균 이거 했었죠? 무좀균은 진핵이라서 약이 독하다. 그래서 2주 먹고 2주 쉬어야 된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 그럼 붉은 빵 곰팡이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붉은 빵 곰팡이 포자인데 빵인데 붉은색으로 이렇게 곰팡이가 피는 애예요. 왜 우리 푸른 곰팡이 들어봤죠? 페니실린 하면서 얘는 붉은색인 거고요.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고요. 빵에 주로 발견된다는 거죠. 요걸 확대 요런 걸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색깔은 이제 붉은색 염색 시약을 써서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빌드베아 테이텀은 유전자 하나는 하나의 효소를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초창기 모델을 밝히는 데 큰 연구에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자, 잔항균류인 붉은빵 곰팡이를 실험재료로 썼고요. 자, 야생형은 채소 배지에서 아르지닌을 합성하면 자랍니다.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애들은 어떤 식으로 대사를 하냐면요. 요렇게 대사를 해요. 그러면 요거 한번 내용 먼저 볼게요. 원래 야생형은 성구물질, 채소 배지라는 단어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성거물질이 있으면 유전자 A에 의해서 효소 A를 만들어서 이 효소 A에 의해서 오르니틴으로 바뀌어요.
그 뭔가 분자가 변하는 건 우리 켈빈 회로나 TCA 회로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질이 바뀝니다. 뭐 RUBP가 뭐 3PG가 된다던가 뭐 또는 뭐 옥살아세트산이 뭐, 뭐 시트르산이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요. 효소에 의해서 분자가 바뀌어요. 자, 성분물질이 효소에 의해서 오르니트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르니트는 유전자 B에 의해서 효소 P가 발현이 되면은 시트룰린을 바뀌어요. 시트룰린은 유전자 C에 의해서 효소 C가 만들어지며 아르진을 만들어지고 이 아르진에 의해서 생장을 하게 됩니다. 붉은빵 곰팡이가. 그러면 아르지닌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진행돼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생종은 어느 물질을 넣던 간에 다 자라요. 채소 배지에서 계속 아르진을 바뀌는 거고, 오르니틴도 시트룰린도 그리고 아르진 넣어주면 당연히 자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대사가 일어나면서 자랍니다. 근데 일부러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예요. 보통 S선 또는 자외선을 쬐주면요, 요거의 DNA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붉은빵 곰팡이가 포자가 여기에 노출되게 되면은 돌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돌연변이 요구들을 이제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1형, 2형, 3형을 얻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이 실험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런 거. 그러면 여기 실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 최종 물질. 아르지닌이 있으면 다 자라요. 그러면 아르지닌이 있을 때까지 대사 과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형부터 살펴볼게요. 일형은 시트룰린만 넣어줘도 자랐어요. 색깔을 좀 다르게 보면 요색도 좀 그렇고 뭐 이렇게 합시다. 자, 일형은 시트룰린을 넣어줘도 자랐어요. 그러면 시트룰린에서 아르지닌으로 가는 과정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랄까? 자, 오르니틴. 오르니틴을 넣어줘도 잘 자랐어요. 그러면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으로 가는 과정, 시트룰린에서 아르지닌으로 가는 과정. 이 과정은요, 일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소 배지만 넣어줬을 때는 자라지 못하였어요. 채소 물질만 넣어줬을 때는 자라지 못하였어요. 그러면 일형 같은 경우에는 채소 배지에서 오르니틴으로 가는 이 유전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2형 볼게요. 2형 같은 경우는 시트룰린을 넣어줬어 자랐어요. 그런데 오르니틴을 넣어줬는데 자라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르니틴만 넣어주면 자라지 못하였고 또 봤더니 여기 채소 배지도 못 자랐어요. 그러면 여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과정,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사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E형 같은 경우는 유전자 B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채소 배지에서 오르니틴이 된다 하더라도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면 아르진이 못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채소 배지만 넣어줘도 E형은 못 사는 거고 오르니틴만 넣어줘도 못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과정을 못 가니까. 자, 그러면 시트룰린부터 아르지닌까지 가는 과정은 효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르지닌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문제가 없는 거죠. 자, 3형 볼게요. 3형 같은 경우는 시트룰린만 넣어줘도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트룰린에서 아르지닌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3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채소 배지를 넣어줬다. 그럼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시트룰린에서 아르진을 못 가. 그러니까는 최종 물질인 아르진을 못 만들어. 그래서 못 사는 거고요. 오르니틴 넣어줬다. 넣어줬어. 여기서 또 막혀.
그래서 못 자라는 거고 시투린을 넣어줬다. 그래도 아르지닌을 만들어지는 효소 C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서 또 막히는 거죠. 그래서 3명 같은 경우는 유전자 C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표를 통해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여러분이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를 변형해서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자, 대사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아르지닌까지 만들어져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물질은 시트룰린, 그 전물질은 오르니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자료들이 나왔을 때 1형, 2형, 3형이 있는데 채소 배지에 어떤 걸 넣어줘야지만 사는 어떤 돌연변이주인지 네가 맞춰봐라.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 중 하나이다. 그리고 친절하게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 순서를 알려줬어요. 자, 야생형은 당연히 어느 곳이든 다 삽니다. 자, 그럼 일형 한번 살펴볼게요. 일형 같은 경우는 요거죠. 자, 일형은 니은, 디귿에서 살지 못했고요. 기억에서만 살 수 있었어요. 기억에서만. 자, 이형 볼게요. 이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채소 배지에 못 살고요. 기억, 니은에서는 살았고요. 디귿에서 못 살았어요.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1형, 2형, 3형이 있을 때 1형 같은 경우는 기억에서만 생존했습니다. 2형 같은 경우는요. 기억과 니은에서 생존했어요. 그러면 3형 볼게요. 3형은 색깔을 요걸로 합시다. 자, 3형은 기억에서도 살았고요. 니은에서 살았고요. 디귿에서 살았는데 채소 배지에서만 생존을 못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결과값을 토대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최종 단계에서는 다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르지닌이 넣어준 물질에서는 1형이든 2형이든 3형이든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소 배지에 기억을 넣어주면은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은 아르지닌이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지닌을 넣어줘야지만 살 수 있는 1형. 요거는 시트룰린에서 아르지닌으로 가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래서 유전자 C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봤더니 2형과 3형은 그나마 2형이 조금 더 물질을 넣어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르지닌보다 더 전고 물질이어야겠죠? 그래서 시트룰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트룰린을 넣어줬을 때는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에 E형은 유전자 B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3형 같은 경우는 기억과 니은, 디귿 다 넣어줘서도 살았잖아요. 그러면 채소 배지에서 오르니틴으로 가는 효소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3형은 유전자 A에 문제가 생긴 거고 디귿은 오르니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유전자 A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채소 배지에서 오르니틴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 넣어주면 충분히 다 삽니다. 근데 채소 배지만 넣어주면 못 사는 거예요. 자, 유전자 B에 문제가 생기면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으로 가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시트룰린과 아르지닌을 넣어주면 충분히 생존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유전자 C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시트룰린에서 아르지닌으로 가는 물질에 이제 효소가 없어서 변화를 못해요. 그래서 아르지닌만 넣어줬을 때만 생장이 가능합니다. 아르지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런 자료라던가 또는 이런 자료를 보고 해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둘과 테이텀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결정짓는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는 내용 좀 들어가니까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